오늘은 단기 4342년 서기 2009년입니다. 아직 음력은 다음 월요일이 돼야 설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쳐서는 4342년이 아니지만 요즘 양력으로 쓰니까 기축년입니다. 기축년은 내가 태어난 지 만 60년 되는, 말하자면 회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축년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틈나는 대로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이라도 내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온 훈민정음 창제의 기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틈틈이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것이 언제든지 책을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런 것, 여기 강의를 듣고 빠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평생 동안 한 이 연구가 후세에 남아서 후인들에게 공부할 때 아마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선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훈민정음 창제 기원에 대한 개론적인 강의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지만 일단 전체 그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그 다음에 개론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목은 훈민정음 창제의 기원은 천문학에서 기원되었다.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첫소리의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는데, 훈민정음 원본에는, 세종이 쓴 훈민정음 원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역, 기역, 니은, 디귿, 디귿, 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현대인들은 모릅니다.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 세종은 왜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하지 않고 훈민정음 원본에는 기역, 기역, 니은, 디귿, 디귿, 니은 이렇게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가운데 소리, 이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치원 때부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순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쓴 그 훈민정음 해례본, 다시 말해 원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야, 어여가 아니고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이 왜 훈민정음 원본에 오아, 우어, 요야, 유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왜 아야, 어여, 오요, 우유로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도 모를 뿐 아니라 훈민정음 원본에 오아, 우어, 요야, 유야로 되어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글이 왜 28자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글날 노래 보면은 한글 24자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28자입니다. 그런데 왜 24자입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너무나 무신경하게 지나치고 있다. 그래서 한글은 28자로 만들어졌는데 넉 자가 쓰이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한글 28자는 왜 28자가 되었을까? 하필 30자도 될 수 있고 25자도 될 수 있고 20자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양 천문학의 28별자리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소리와 첫 소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8자가 된 것이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누구도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소리에서 발음의 거센 소리에 따라서 가획을 한다고 했는데 기역에서는 키역으로 획을 더했고
또 지읒에서 치읓으로 디귿에서 티귿으로 다 획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지읒에서 치읓은 획을 더했다고 하면서 그 모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린 히읗에서 히읗으로도 다 같이 획을 더했다고 분명히 훈민정음 원본에 되어 있는데 히읗은 획을 더한 것이 아니라 꼭지에 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역에서 획을 더하면 이렇게 기역이 되는데 또 디귿에서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되는데 왜 지읒에서는 획을 더해서 이렇게 쓰질 않고 훈민정음 원본에 왜 여린 히읗에서도 획을 더했으면 이렇게 써야 할 텐데 왜 이것은 지읒에서 획을 더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었을까? 또 이것은 왜 여린 히읗에서 획을 더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지 않고 왜 이렇게 썼을까? 훈민정음 원본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다 같이 획을 더했다고 하면서 왜 이것은 획을 더했는데 이것은 왜 획을 더하지 않고 꼭지 점을 이렇게 찍어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글자 꼴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역시 동양 천문학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 꼴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건 역시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런 네 가지 내가 지금 얘기한 네 가지 이론도 지금까지의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이나 최연대 선생이나 그 이외의 한글학자들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어학자들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이론을 내세워 본 적도 없고 책을 낸 적도 없고 논문으로 발표해 본 경우도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어느 학자든 간에 연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숨은 한글 창제기원에 든 숨은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창제기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에 가깝다. 완전히 그냥 무지에 가까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한글날마다 한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요, 가장 과학적인 글자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글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창제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씩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궤도는 몇 년 전에 러시아 극동대학, 그 다음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또 연변대학, 이런 데 가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어정보학회에 내가 법정이사로 지금은 등록되어 있지만 그때 한국어정보학회 국제발표 자료로 썼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히 북한 교수들이 한 20명 가까이 늘 참석을 했는데 북한 교수들한테 아주 열렬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교수들의 반응보다는 북한 교수들은 아주 여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약 1시간, 이것은 러시아어 발음교를 옛 글자로 표기한 겁니다. 약 1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개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변대 과학기술대학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2004년 9월 17일입니다. 새로 밝혀지는 훈민정음 창제기원과 중국어 표기의 이해. 중국어만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걸 개론적으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소리의 나열을 순서가 지금과 다른 이유가 뭔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것이 훈민정음 원본에 나오는 가운데 소리의 설명입니다. 오, 아 이런 옛글자가 나오죠. 아레아자, 흔히 우리가 하는 아레아. 나는 깊은 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 요런 글자에 대한 가운데 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 즉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훈민정음 원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 그러니까 깊은 아, 이, 그 다음에 오, 아, 우, 요야, 유여.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아야, 어여, 오요, 우유가 아니죠. 그럼 왜 세종대왕은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겁니다. 국내 학자나 여태까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 한글 학자들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앞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가운데 소리는 하도라고 하는 이 그림에 바탕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그 하도라고 하는 그림에 바탕해서 가운데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도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것은 천문도입니다. 하도라는 것은 이게 수성입니다.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인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목화토금수 오행입니다. 이걸 흔히 우리는 오행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행성입니다. 수성, 목성, 화성. 수성과 태양과 달이 하늘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 또 목성과 태양과 달이 어떻게 하늘에서 운행이 되는가. 이런 것을 그림으로 밝혀놓은 천문도입니다. 이 하도라고 하는 이 천문도에 의해서 가운데 소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오, 아, 우, 요야, 유여 이런 순서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자, 그 다음 장을 봅니다. 여기 보면 훈민정음 원본에 보면 오, 아, 우, 요야, 유여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앞장에 넘어갔네. 우리는 한글 첫 소리하고 가운데 소리에 전부 다 수리가 있습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자, 오는 초생천이라 천일생수라 되어 있습니다. 오는 처음으로 하늘에서 나왔다. 천일생수라. 수리는 하나고 오행상으로는 수성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천문도를 얘기한 거죠. 수성에 해당된다. 오는 일수라 이 말이에요. 수리가 일이다. 예를 들면 아는 천삼생목이라 아는 삼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음에 대해서 수리가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보통 처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글에 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자꾸 미신이다. 역학에서 나온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천문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는 일수라고 되어 있죠. 오는 일수. 아는 삼수라고 되어 있지. 그럼 오는 이겁니다. 일수. 하도에서 일수, 일입니다. 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와 오수와 십수는 지금 나와야 되는데 12토가 나와야 되는데 10수를 합해서 10이 됩니다. 중앙은. 그래서 오는 일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수니까 오는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게 오가 된 겁니다. 오. 이렇게 하면 오가 됩니다. 오는 일수입니다. 아는 삼수입니다. 아는 삼수는 여기에 1, 2, 3, 아 자리가 여기란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아입니다. 아는 삼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도에라고 하는 천문도에 모음을 집어넣어 보니까 이러한 중성도가 생겨납니다. 여기를 보면은 3은 갑이요, 8은 을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10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는 10간이 10이지. 60갑자에 얘기하는 10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보니까 아는 해가지고 삼수라고 여기 분명히 나오는데 아는 3은 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수리가 3이자
십간으로는 갑이 됩니다. 갑. 오는 수는 1이고 십간으로는 임이 됩니다. 그리고 임이 되는 거예요. 오는. 이런 법칙에 의해서 또는 여입니다. 여는 팔수이면서 십간으로는 을이 됩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바로 10개로 해서 가운데 소리에 숫자와 방위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소리는 갑을병정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을병정,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가운데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 아는 갑이요, 3이요. 여는 을이요, 8이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요. 은은 10이라고 나와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야는 뭡니까? 야는, 야자죠. 야는 구수라고 그랬어요. 그 야는 9입니다, 이 9.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는 9고, 십간으로는 경이 되는 거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에서 경이 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 소리는 바로, 이 하도라고 하는 하도라고 하는 천문도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또 십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아, 우오, 요야, 유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중성도, 즉 하도의 순행 원리에 의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또 금생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일기원자로 해서 점을 하나 찍은 거는 오아우어입니다. 오아우어. 그래서 이거는 수니까 오죠. 수생목, 오아우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아우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기원자는 수에서 시작했지만 이기원자는 화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 순서로 돌아갑니다. 이게 별자리 운행 원리입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이제 강론에 가서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됩니까? 야, 유, 여가 되죠. 야, 유, 여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해놨다는 것이지. 이것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고는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야의여로 하는 것은 세종이 훈미정을 만들고 난 뒤, 약 한 80년 전에 역관이던 최세진이가 훈몽자회를 만들면서 그 사람도 한글 연구를, 훈민정음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아야의여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쓰고 있다는 것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마찬가지. 훈몽자회에서 최세진이가 쓴 것을 우리는 모르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세종대왕은 다르게 써놨어, 원본에. 그럼 이것이 아야의여도 써도 되고 오아우어도 써도 되겠죠. 배우는 데는 한글을 써서 배우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원리가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이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라고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면서 이 원리, 기본 원리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막상 다른 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글이 왜 과학적입니까? 발성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기 때문에 과학적인 글자다. 한글은 또 그다음 그러면 왜 발성기관을 따서 만드는데 왜 과학적인 글자입니까? 그럼 그다음 할 말이 없어요. 한글은 어느 발음에 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이다. 그럼 왜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성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고 과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뭐가 왜 과학적이냐? 그 이상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한글은 천문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과학적인 글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연구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세종이 과학적으로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우주 원리에 맞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과학적인 것은 없다. 세종이 컴퓨터 요즘 치는 거 이걸 생각하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게 전부 과학인데 과학에 탁 들어맞는 글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운데 소리 하나도 바로 하도라고 하는 천문도에 의거해서 만들었다. 글자 모양을 하늘에 별 모양의 별자리 모양의 꼬바라지 모양을 떠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문도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두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소리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우리가 편리하고 안 편리하고를 떠나서 이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 있는가? 학자면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요거 하나만 밝혀내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어학계에서. 이거 아무도 밝혀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박사학위가 되죠. 근데 이런 게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이 원리에 했기 때문에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입니다. 바로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소리 나열 순서도 또 다릅니다. 첫 소리 나열 순서는 기역, 키역, 니영. 이거는 내가 붙여놓은 발음인데 니영입니다. 니영, 디귿, 티귿, 니은, 비읍, 표. 이 순서로 세종대왕조가 써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쓰죠. 왜 그러냐? 그것도 최세진이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써봤다는 것이지. 근데 이거는 왜 이럴까? 역시 이것도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는 다, 해례본에 여기 보면은, 원본에 보면은 전부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목의 소리고, 이거는 화의 소리고, 이거는 토의 소리고, 이거는 금의 소리다.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에 의한 소리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 목구멍은 수. 여기 시옷 목구멍 소리입니다. 이거는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소리, 입소리인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오행상생의 법칙에 의해서 목부터 시작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 순서로 되어 있죠? 이 순서입니다. 이게 뭐냐? 역시 천문도입니다. 그 보세요. 자,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순서 이렇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즉, 지금 순서로 봤을 때 왜 이 순서로 되어 있을까 하는 거지. 기억니은이 아니고. 여기 나중에 설명을 잘 보세요. 치읓, 여기다 꼭지가 적혀 있죠. 치읓에도 원본에 꼭지로 써놨죠. 붓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요거는 뭡니까? 획으로 그려놨죠. 요것도 획으로 해놨죠. 우리 잘 봅니다. 다음에 이제 글자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참고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훈민정음 원본에 요거는 수라 하고 적혀있는 설명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목이다. 어금니 소리고 목이다 하고 적어 있다는 것을 번역해서 증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전부 훈민정음 원본에 보면 이게 초성에 대한 소리입니다. 첫 소리에 대한 소리입니다. 적어놨어. 첫 소리 무슨 소리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이거는 무슨 오행 중에 뭐고 별자리 수성 목성이다 금성이다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봤더니 이것은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에 이게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 한글이 12지에 예를 들면 키역은 키역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키역은 인이다. 기역은 묘다. 디귿은 오다. 이게 디귿이 아니라 디귿이 맞습니다. 티읒 하면 사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자리에 이 첫 소리들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럼 이게 또 뭐냐? 아까 가운데 소리는 가불변경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첫 소리는 자축인묘로 되어 있네요. 이건 60갑자를 설명해 놓은 것이네, 결국은. 그래서 자, 인이 기역이고 묘가 기역이고 진이 니영이다. 흔히도 옛니영이라고 하죠. 꼭지 있는 니영이라고 하는데 틀린 겁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배속을 시켜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이것이 원본에 있는 순서입니다. 여기 배속을 시켜가다 보니까 합하고 이거 다 합하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오네요. 이 그림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오행방위 낙서도라는 겁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오행방위 낙서도는 내가 낸 책 한글 창제 원리와 예글자 살려쓰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천문도입니다. 이것은 언제 발견된 거냐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76년도에 북한의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에서 발견된 고분 중에 나타난
천정에 그려진 별자리입니다, 이게. 그 곱은 덕화리 2호 곱은 벽화에 그려지는 천문도입니다, 이게. 천문도는 자축인묘가 무슨 천문도냐?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여태까지.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그림들을 다 합한 겁니다, 하나로. 합한 거 보니까 보세요, 순서가. 기역, 니영, 그 옛니영, 우리 하기 좋은 얘기, 옛니영. 디귿, 니연, 디귿, 니연이죠. 지읒, 시읒, 여린, 히읗, 이영. 이 순서대로 이 순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기역, 니영. 이거 보세요. 이 순서를 쭉 한번 보세요. 그 순서는 이 순서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목생, 화생, 토생, 금생, 수, 오행성의 생생 순서 원리대로 이것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훈민정 원본에 왜 이 순서로 되어 있는가가 이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걸 오행방위 낙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가운데 소리와 첫 소리는 둘 다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안에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훈민정 원본의 순서가 바로 이 순서입니다. 기역, 니영, 디귿, 니연. 이 순서입니다. 그럴 때 이 훈민정 원본에 나온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글이 왜 28자로 만들어졌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역시 이것도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28자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28수 천문 반각도라는 겁니다. 28별자리를 천문에다가 각을 지어서 서로 구분해서 나눠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북극성의 자리입니다. 누워서 하늘을 쳐다본 표입니다. 여기 북극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두우, 여허, 위실벽, 규류, 위모, 필자, 심, 정비유성, 장익진, 각항저방, 심리기, 한방에, 사방에, 동방에 7별자리, 서방에, 남방에, 북방에 7별자리씩 4, 7, 28, 28별자리로 나누는 동양천문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동양천문도 하면, 동양천문도는 미기한 천문도구나. 하늘에 별이 28개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 3 하면은, 3, 1, 2, 3 할 때 3자인데, 3이 여기서 3이라는 별자리 권역이에요. 이 3이라는 별은 오리온 삼태성, 오리온 성자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리온 성자 별 성군, 거기는 2,000억 개에서 5,000억 개 정도의 별무르가 있는데 그 별 한 동네를 3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28별 동네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이게. 서양의 별자리는 몇 개 안 돼요, 저게. 180 몇 개밖에 안 된다고, 저기 있는 서양의 별자리. 이거는 3 하면 오리온 성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양천문도입니다, 이게. 동양천문도를 보니까 가운데는 여기 12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 12지가 들어가 있고, 또 밖에는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또 10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까 가운데 소리는 가벌병정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가번, 을은, 아까 이게 이론에 의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갑에다가 아를 넣고, 을에다가 열을 넣었어요. 병에다가 요를 넣고, 정에다가 우를 넣었어요. 병에다가 요를 넣고, 정에다가 우를. 요거를 그대로 요 위치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첫 소리는 해는 히읗을, 자는 여린 히읗을, 축에는 이영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축에는 이영을, 인에는 기역을, 묘에는 기역을, 인에는 기역을, 인에는 기역을, 묘에는 기역을, 이렇게, 묘에는 기역을, 이렇게 그대로 요 순수에 따라서, 요 자리에 따라서 그냥 한글을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아까 밝혀진 그 자리의 순수에 따라서. 천문도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또 모음은 여기를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바깥에. 요거와 요것을 합한 그림이 요겁니다. 그래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다 요걸 자음을 넣고 테두리에서는 가벌병정에 따라서 한글을 옆에다 집어넣은 거를 합한 것이 이 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비읍, 피읍, 미음이 남아요. 그리고 여린 시어 또 남습니다. 이 별자리가 남은 별자리 다 집어넣으면 별자리가 남아있어. 남은 별자리에 이런 글자를 하나씩 집어넣고 이걸 그래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리을과 이가 남아있어요. 또 요 별자리들이 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별자리에 리을과 이를 집어넣어서 이거와 이거를 합해놓은 것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8자가 바로 동양천문도 28별자리를 나타낸 동양천문도의 원리에 의해서 28자가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지. 그래서 28자가 됐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는 28자로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그 자체를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28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28자구나. 24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24자구나. 그렇지. 왜 28자로 하필 만들었을까? 바로 28별자리를 나타낸 동양천문도의 원리에 의해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자리 모양을 따라서 글자 모양을 만든 거 아니다 얘기지. 천문도의 이론, 우주 천문학의 이론에다가 거기에 아주 들어맞게 글자를 만들어 놔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과학적인 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주의 법칙에 그대로 맞췄기 때문에 그게 과학이라는 얘기지.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우주의 법칙을 규명해서 만들어낸 게 물리학이고 수학이니까 그게 과학 아닌가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저절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과학적이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자연적이라 그러지. 자연적.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한글을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난 글자라고 그랬어요.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해놨어. 사실은 자연의 법칙에 그대로 생겨난 것이다. 정인지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28자가 되었다. 근데 이런 것이 왜 이때까지 이렇게 밝혀지지도 않고 내가 국제학술 발표대회나 국내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책을 저렇게 10권이나 되는 책을 내고 해도 이게 왜 보급이 안 되느냐. 이런 게 안타깝죠. 그래서 아까 그거는 다 생략하고 떼서 또 그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28자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10간과 12지 이것만 분명히 알면은 거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한글은 내가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그대로 법칙을 찾아내 가지고 이 물론 원본에는 이런 그림이나 그런 게 없어요. 없지만은 그걸 유출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하고 들어맞더라는 얘기. 그걸 맞춰보니까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더라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키읔과 티읕은 획을 가했다. 다 같이 획을 가했다. 가획했다. 했으면서도 왜 이거와 이거는 획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꼭지를 점을 찍었느냐. 이거는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이 내용입니다. 그것은 28수 천문 반각도 중에서도 이걸 대각선으로 지축 각도로 대각선으로 나눠서 이 부분은 천문 하늘의 권역이고 이 부분은 지호 땅의 권역이라고 해놨어요. 하늘의 권역은 플러스입니다. 땅의 권역은 마이너스. 이것은 양음입니다. 태극입니다. 빨간 것은 양, 까만 것은 저기는 태극기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은 빨간색, 반은 까만색. 이렇게 생각. 이게 바로 태극의 원리. 우주 천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로 간단하게 나타낸 게 태극이다. 태국나라 태극기다. 여기를 빨간 색깔 칠하고 여기는 까만 색깔 칠해놓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태극이나 천문도나 똑같아. 그래 태극기조는 바로 천문도란 얘기야. 그리고 음과 양이니까 음기운과 양기운 모든 만물을 허공에서 창조하는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인 창조주의 실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거나 그거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보면 여기는 하늘의 권역이에요. 양의 권역이는 음의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글자는 자음이긴 하지만 양의 권역에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음을 표시하는 양을 표시하는 것은 점이고 음을 표시하는 것은 획인데 이건 하늘, 땅, 이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소리는 또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는 짝을 이루는데 가운데 소리는 양, 첫 소리는 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첫 소리가 음이지만 요 두 글자는 획을 더한 두 글자는 양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을 표시하는 획을 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늘을 뜻하는 동그라미를 했을 것이다.
여기도 하늘처럼 동그라미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자음은 어디까지나 근본은 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을 표시하는 동그라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네모인 각을 이렇게 만들었다. 네모는 땅이잖아요. 동그란 거는 하늘이지만 네모는 땅이야. 음이니까 땅이니까 음의 글자니까 땅을 표시하되 획을 긋지 않고 이렇게 꼭지점을 찍어놨다는 것이지. 그래서 똑같은 글자를 가획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글자를 다르게 해놨다.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획인데.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이런 거는 생각지도 해보질 않아요. 어느 학자든 어느 한글학자든 뭐 한글학자의 아버지라 하는 주시경 선생이나 최현대 선생이나 북한으로 넘어간 엄청나게 유명한 주시경보다 훨씬 더 유명한 김두봉 이런 한글학자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눈에 띄질 않았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지.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 있겠느냐. 그거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또 찍고 이렇게 또 찍은 거지. 이게 무슨 뜻이 있어 찍은 거냐. 그래서 내가 주장을 하면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거든.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고. 별 희한한 인간을 다 보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무심하다고. 이것도 그래서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칙에 충실하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글자에 획 하나 더 하는 것도 이렇게 세심하게 글자를 만들었다.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이거 하나만 주제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입니다. 28수 28글자 왜 28글자로 만들어졌는가? 그거 하나 주제로서 논문 쓰면 박사학위 받고 세고도 남아요. 가운데 소리 순서 왜 다른가? 첫 소리 순서 왜 다른가? 그거 하나, 박사가 벌써 4개가 나옵니다. 논문 이론으로 쓰자면. 그런 우리 한글 창제기원의 핵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느 한글학자고 간에 아무도 밝혀놓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을 때는, 긴가, 그런가, 참 그러네, 하고 듣고 나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첫 소리는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왜 치읓과 히읗은 이렇게 점을 찍어 놨을까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정인조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 이렇게 꺼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이걸 내가 따지면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별 희한한 걸 가지고도 다 물고 늘어져서 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모음입니다. 이거는 깊은 아, 이,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야. 그 순서가 이 하나 안에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건 땅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표시할 수가 없어서 땅을 표시한 네모로 이렇게 꼭지를 찍었다. 이건 이렇게 찍었다는 것이. 획을 그었다는 건 당연히 획을 그었다는 것이. 그래서 첫 소리 중에서도 이것과 이것은 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이거는 양의 권력, 이거는 음의 권력이기 때문에 음은 획으로 표시하고 양은 점으로 표시했는데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하늘인 점으로 표시하지 않고 사각형 각으로 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왜 밝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가운데서 첫 소리의 이 순서는 초성 오행방위도라고 하는 덕화리 고근에 나온 이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 순서대로 똑같아요. 가운데 소리 오와 우는 바로 중성도, 아까 하도라고 하는 오행성의 운행 원리가 되는 하도라고 하는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순서이다.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8자로 만들어진 이유는 28수 천문방각도라고 하는 우리 동양의 천문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28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왜 이거와 이것은 점이 지켜진다는 것은 바로 여기는 천문의 위치고 여기는 지호고 음이고 양이기 때문에 양의 권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찍어놨다는 거죠. 크게 나눠서 이 네 가지가 아무도 밝히지 못한 훈민정음 창제 기원의 비밀입니다. 어떤 한글학자가, 어떠한
국문학 교수가. 어떠한 선구자 한글 학자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한글의 창제기원의 개론인데, 이게 왜 언제까지 사정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내가 한글 전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한글 전문 학자지. 나는 어디 가서도 훈민정음 전문 학자라고요. 훈민정음에 관해서는 내가 최고 전문가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다. 다른 사람은 제야학자가, 난 제야학자 아니라고요. 나는 제야학자 아니, 제야학자는 꼭 아마추어 같은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제야학자 아니다. 나는 훈민정음 전문학자다. 항상 나는 그런 이제 고집을 부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 창제기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 정확히 밝혀야 되고, 그러면 이것만 밝혀도 우리 훈민정음의 과학적인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묻더라도 왜 과학적이냐?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천문도는 왜 과학이냐? 천문도는 자연이니까. 우주 자연의 법칙이 과학이니까. 모든 과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이 자연의 법칙에서 뽑아낸 것이지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인 글자다.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면 세종대왕은 왜 28자로 만들었는데 왜 지금은 24자로 쓰고 있느냐? 없어진 넉자가 문제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써도 될 것이냐? 살려 써야 될 것이냐? 분명히 살려 써야 한다는 것이지. 그 넉자의 음가는 지금도 다 발음되고 있고 외국 사람도 발음되고 있고 우리도 발음을 하고 있지만 그 소리의 음가가 글자의 음가가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것이다. 또 글자 소리 음가가 애매한 구석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없애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없어진 글자를 보면은 네 글자입니다. 보면 자 여린시옷이 세모 여린시옷 이거 없어졌어요. 저 글자 발음은 뭐냐? 시옷보다 열이다 이게. 사는 시옷은 사죠. 이거는 사 이런 글자예요. 사. 그러니까 글자가 애매하니까 없어져 버린 것이지. 이건 거의 쓰지 않지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여린히읗이 이거는 여린시옷 이거는 여린히읗. 여린히읗은 무슨 소리냐? 히읗보다 열이다 이 소리가. 그러니까 히읗은 이거 뭐 호가 되지 호. 이렇게 하면 하가 되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발음할까? 호가 되는 이건 어떻게 발음할까? 호보다 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호보다 더 세면 어떻게 돼? 두 개 하면 어떻게 돼? 호가 되겠지. 호. 그래서 옛날에 널러볼 홍을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홍 그러지만 옛날에 홍이라 했어. 이거는 호. 이거는 호이다. 입김을 부는 소리. 유리창을 녹이기 위해서 손바닥이 실어서 하는 이 소리입니다. 호보다 약한 소리니까 이거 하나 쓰면 유리창 입김 볼 때 쓰는 발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또 받침에 붙으면 짧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돌시 약초할 때도 돌자 뒤에 이런 여린히읗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럴 때도 짧은 소리가 나요. 돌이 아니고 짧은 소리. 돌멩이에 돌하고, 첫 돌, 두 돌하고 틀리죠. 그런 발음이 나는 소리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흔히들 지금 꼭지 있는 이형이라, 보통 그렇게도 부르고, 옛 이형이라 한다. 옛 이형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한다. 이것은 한글학자나, 한글학교나, 국어연구소나, 국립국어연구원이나, 우리나라의 한글을 연구하는 모든 교수들은 100% 다 옛 이형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거 옛 이형이 아니고 이것은 여린 기억이다. 기억. 이형에 해당되는 글자가 아니야. 아까 봤듯이 이게 왜 이형에 해당되는 글자냐. 여기를 보세요. 기억 여기 있잖아요. 이 이형은 어디가 있어? 이형은 여기 있는데 이게 이형인데 왜 이게 여기 와 있을까? 이거는 기억물이 어금니 소리에 해당되는 거야. 여린 기억이라 이게. 여린 기억이라는 걸 내가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린 기억이다 하고 명칭을 붙인 게 내가 처음이라는 얘기지. 어떻게 옛 이형이냐고. 옛 이형은 이형이 여기 있는데 이형, 히읗, 이형이 여기 다 있는데 목구멍 소리는. 이거는 목구멍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기역이 열인 거야. 히읗이 열이면 뭐야? 호에서 호 되고, 사에서 사가 되듯이. 이거는 기역에서 열이면 가, 열인 게 뭐야? 가보다 열인 게 뭐야? nga이다, nga. 낭낭낭낙, 각, 각, 각.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낭낭낭낙 하다 보면 낭낭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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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이렇게 발음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 낭 하는 소리야. nga, nga. 그래서 일본 발음에 ngak구, ngak구, 가, 기, 구, 게, 고. 이런 코소리 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끝 해결되는 거죠. 이게 여린 기억이다 하는 거. 이게 여린 기억이다 하나만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이 논문을 밝혀내도 이건 대단한 발표 논문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한글학회 회장이나 국어연구원 원장이 이걸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으면 엄청난 국어학 무슨 상을 받고도 남을 그런 이론이야. 요거 하나 이론만 밝혀내도 이걸 우리나라 연구학자들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옛예형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이건 여린 기억이다. 내가 처음으로 이걸 여린 기억이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린 기억이구나 하고 내가 밝혀낸 거라. 여린 기억이래요. 이거 하나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지, 한글학교에서. 이걸 밝혀내, 이것도 여린 기억이다 하는 걸 밝혀내. 엄청난 발견인데도 전문 학자가 국어학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발표라 해서 이걸 아무도 띄워주질 않는 거지. 속으로는 다 수긍을 하지. 들으면 누구든지 그 엉터리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국어학자들이나 교수들도 듣고는 들을 때는 다 옳다고 그래. 듣고 딱 헤어지면 끝이야. 이걸 안 띄워주는 것이지. 자기들의 연구해야 할 영역을 다른 사람이 아마추어가 침범해서 들어오는 불쾌한 것, 이런 것, 그런 것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되게 돼 있다. 이런 걸, 그리고 또 밑에 점, 아리아, 요즘 쓰지 않는다. 아레아자라고 그러는데, 아레아라는 것보다 나는 깊은 아라는 점은 발음이 깊다. 저는 이런 발음. 우리가 기합을 할 때 앞으로 가! 할 때, 앞으로 갓! 할 때, 우리는 쓸 때는 갓! 뭐 이렇게밖에 못 써요. 앞으로 가! 이렇게 구령 붙일 때. 이게 뭐예요? 앞으로 가! 하면 이게 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앞으로 가! 요즘 뭣도 모르고 전부 다 이런 거 많이 쓰지. 이래가지고 참 크레카라니 무슨 이런 상표도 맞으면 참 이거 발음도 모르고 그냥 이제 효과로 쓰는 거지. 이게 아래에 붙었다고 아래아라고 그러는데 글자의 아래에만 쓴다. 그래서 아래아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면 오도 글자의 아래만 쓰지 글자 옆에 쓰는 경우가 있나?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느냐고. 이것도 항상 첫 소리 아래에만 써. 요도 마찬가지고 유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것만 아래에 쓴다고 아래아면 이거는 아래오가 돼야 되겠네?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이지. 아래아가 아니고 이것은 소리가 깊고 짧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깊은 아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알아먹기가 좋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연구를 한 적도 없으면서 읽어보고는 어떤 사람은 두루아라고 쓰자. 두루두루 다 쓰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운데 아라고 쓰자. 그거는 내 연구해놓은 걸 보고 들어보고는 그거보다는 가운데 아가 안 낫겠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 이론으로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교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두루아라도 아래아라도 다 일리가 있지. 나는 이걸 깊은 아라고 쓰자. 발음이 깊기 때문에 발음의 모양을 본따서 깊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 노래에 혼저 없어야 하는 혼저가 제주도 가면 혼저 이렇게 쓰거든. 이게 혼저라고 하지만 원래는 혼저 발음이 깊고 짧은 발음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혼저는 이러면 좀 아래 이거는 여기가 좀 아래 아도 아니지. 말을 하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아래 아도 아니고 아 발음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은 아도 마찬가지. 깊은 아가 원래는 깊은 아라고 해서 안 돼. 아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아래 아라는 말도 맞지가 않지 원래는. 그러면 이제 안 그렇게 안 하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래 아라고 우선 하는데 그건 나는 깊은 아라고 하는데 이 녹자들이 지금은 다 발음이 돼. 우리가 호 하는 발음 하고 있잖아. 이거 응아라는 발음 어린애들 응석 부릴 때 이런 발음 하고 있다고. 또 이런 발음을 하고 있다고. 하여튼 놀랄 때 만화 같은 데 놀랄 때
한다든지 이렇게밖에 표시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깊고 짧은 발음이다. 저건 총알과 같은 발음이다. 총알처럼 하고 탁 튀어나오는 그런 소리도 하고 훈민정 원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을 살렸으면은 세계 어느 글자도 다 어느 말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낸 21개 외국어 회화 표기 예라는 낸 것이 21개 외국어를 이 네 글자를 살려서서 그리고 거기다 옛 글자를 조합해서 쓰면은 어떤 나라의 말도 95%에서 100%까지 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랍어에 가장 많아요. 아랍어에 이 글자를 안 쓰면 아랍어는 표시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쑥 이러거든. 쑥 이 발음을 어떻게 적느냐고 그래. 24자로. 자, 요 글자는 깊은 소리니까 아랍어에 쑥 할 때 이렇게 할 때 어떤 우리 24자로 발음 못하죠. 요거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거를 써야 돼. 그리고 요런 글자는 라는 콧소리인데 이런 글자들은 일본어에도 쓰지만 월남어나 캄보디아어에 전부 이런 콧소리가 들어가. 전부 홍알홍알하는 고양이 소리. 이거 없으면 월남어 적는데 이거 없으면 적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 글자는 사 이런 글자를 우리가 좀 쓰지 발음이 거의 없으니까 이거를 Z로 하자 이거지. Z 영어의 Z 발음으로 쓰자는 거지. 그래서 일본 발음에 Z도 스마키 Z 할 때 일본 발음으로 하고 영어의 Z 발음으로 쓰자는 거지. 그러면 영어의 Z 발음 다 표현된다. 이 네 글자를 합해서 우리가 열 글자를 살렸으면은 어느 세계의 말도 적지 못한 걸 적었다. 내가 21개 외국어 했지만 그 안에는 22개가 들어요. 포르투갈어하고 브라질어하고는 사촌간이에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하고 똑같아. 다 통해요. 말 빠르죠.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합해놔가지고 21개 외국어라고 제목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22개 외국어 회화를 다 다루는데 우리나라에 연구하고 있는 외국어 연구소가 22개밖에 없어. 그 22개 외국어밖에 없어. 그 이외의 외국어 우리나라에 연구소가 아예 없어. 학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연구를 하려도 할 수 있는 자료도 하나도 없고 더구나 아랍어라든지 무슨 몽고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원도 없어. 가르치는 학원도 없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다 살려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든 이 28자를 버리지 말고 다 활용만 하면은 정말로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글자다. 넉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날로라도 우리 한글 24자는 하는 것도 28자는 해서 바꿔야 한다. 내가 이제 맨날 주장해도 아무도 그거 듣는 사람이 없지. 심지어는 제 작년에는 여주 군수한테 그걸 여주 군수한테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예. 여주의 영령이기 때문에 여주군의 자기들 군 행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군수의 이름으로 정부에 그걸 내십시오. 무명인이 내면은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군수의 이름으로 내면 가능한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럴까요? 그러고는 끝이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외국어도 우리 한글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문화와 사상의 종주국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게 우리 사상, 우리 단군 사상하고 한글 이거라고. 지금 한류 하지만 춤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은 한류의 개척자라. 그것도 한류긴 한류야. 옷이나 음식도 다 한류지만 진짜 백이 한류는 뒤에 지금 앉아있다. 그게 한글과 단군 사상이라고. 우리 홍익 사상.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지. 연구를 해놓고 글을 쓸 수 있는 21개 외국어 표기에 이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선구자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지. 기성학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연구를 절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인정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그런 글자를 살렸으면은 우리 영어에서 F 글자를 자, 이것도 펜이라고 우리 적지. 이거 펜도 우리는 지금 펜으로 20글자로 적으니까
이것도 이것도 펜으로밖에 못 적어, 지금으로는. 이것도 이것도 펜. 그러니까, 펜에게 감사하다 하는 것은 펜인데, 외국 사람 듣기에는 이걸로 듣는다고. 펜에게 감사합니다. 냄비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지. 폭송을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포크를 부른다. 돼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이것도 피. 이러니까 안 되네. 다만 이걸 갖다가 펜으로 하지 말고 펜으로만 해도 훨씬 알아듣기가 쉽다는 것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펜으로 적게 돼 있어. 외국어 표기가. 그렇잖아. 다 번거리 돼 있잖아. 이건 냄비에게 감사한다. 포크송을 부르겠다. 여기는 포크송을, 여기는 호크송을 하면 또 알아듣기 쉬운데, 일본은 호크로 해. 포크송, 이것도 포크송이 돼지고기 노래를 부르겠다. 펜에게, 냄비에게 감사하고 돼지고기 노래를 부른다. 이런 식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뭐네. 여기다가 옛글자를 씌웠으면 이거는 for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지. 요거는 뭐냐면,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야. 이거는 포지. 이런 이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러면 이게 스포 한다고. 스포 사람 애들이 해보면 스포라고 한다고. 발음을 처음 보니까. 그리고 뭐 아무문 같다. 아니지 이게. 이거는 시옷은 이빨 소리잖아 이거. 시옷의 이빨 소리의 기본이야. 이 소리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 F 발음 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위가 나와야 돼 이가 이 몸을 물어야 돼. 입술을. 그러니까 이빨이 나오니까 이빨이 나오는 시옷 소리를 대표로 여기 쓴 거야. 입 발음하기 전에 입의 모양을 나타낸 거야. 하면 시옷 나오죠. 그 다음에 하고 포 발음은 그대로 하면 돼. 포. 이러면 되는 거야. V도 마찬가지. 이거는 B 아니야. B인데. 여기다가 시옷 발음하면, 시옷을 붙이면 이빨이 입술을 문다는 거지. 봐봐, 이빨이 보이잖아. 그러면 이빨에 이 소리의 기본 소리인 시옷자를 쓴다는 것이지. 그러면 V, 이거 V, V 똑같은 소리 이게. 이렇게 하면 구분해버리면 F와 V를 그럼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fan, fork. 100% 정확해. 영어가 가장 적기가 쉬워 해보니까. 영어, 일본어 이런 게 프랑스어도 적기가 쉽고 독어가 쉬운데 독어는 의외로 어려워 또 월남어 이런 거는 전부 이런 글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아주 발음이 다양하고 이런 글자들을 살렸으면은 F와 V 발음을 해결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B는 그럼 뭐냐? 이 북도 우리가 북하면 북 쓰잖아. 북 쓰는 이 북이 아니야. B는 북이야. 북. B 발음은 V지. B가 아니야. B가 발음이 아니야. V. 정확하게 발음은 V야. 그러니까 B 하면 뭐 어떻게 돼? 방금 미음이지. 입술이 딱 붙지. 입술이 딱 붙으니까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 중에 가장 기본 음인 미음을 붙이는 거야. B. 그러면 미음 여기에다가 입술 모양을 붙이는 거야. B. 할 때 입을 딱 아무니까 미음이야 이게는. 입술이 아무니까 입술 소리에 첫 소리를 붙이는 거야. B 하면 북 하면 이래 하면 100% 정확한 소리가 나올 수 있지. 100% 안 돼도 90% 나올 수 있고 90% 나오는 사람이 더 잘 알아듣지. 북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북 이렇게 해도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옛글자를 살려 쓰고 없어진 옛글자를 조합해서 살렸으면은 어떠한 나라의 말도 다 적을 수가 있다. 이런 글자들을 왜 안 살려 쓰고 있느냐 이게. 그러면서 무슨 한글 운동한다, 무슨 한글 학자다, 무슨 한글날 되면 한글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적인 글자다 입에 침이 말하게 얘기하지만 이런 거 행동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왜 28자인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순서가 이렇게 쓰여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통탄한 일이 아니냐. 한글학자들이 못 밝혀놨으면 밝혀놓은 사람의 연구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토양으로 봐서는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라도 내가 죽고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연구를 필요하겠다는 사람은 책을 보면 처음에는 이걸 들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깝깝해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봐야 귀에 들어와. 이걸 한 번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책을 읽으면 눈이 뜨이지. 한 번 읽으면 그 소리구나. 또 이해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개론적인 것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